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팀 김상수 마케터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병영 관련해서 많이 전달드린 내용이 있는데 많이들 문의 주시는 부분이 의료 광고 심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의료 광고가 무엇인지, 의료 광고 심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매체에서는 어떤 심의 규정이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심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료 광고 심의입니다. 의료 광고란 병원, 클리닉,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광고를 말합니다. 의료 광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피부과나 내과, 성형외과 등등 일반 진료 항목을 다루는 대한의사협회가 있고 치과만을 다루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학을 다루는 대한한의학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협회 심의 규정과 소재 이미지 그리고 키워드 등 다루는 항목들이 모두 다릅니다. 의료광고 심의에서 공통적인 규제 사항으로는 첫 번째,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병원 와서 이 치료받으면 무조건 나아, 이런 과장된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허용된 매체에서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방송, 인쇄, 인터넷 등 정해진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전달해야 하며 불법적인 광고 채널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심하면 영업 정지 또는 면허 자격 박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의견 표시 제한입니다. 의료인이나 추천사나 후기 등은 광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코수술 전문이다. 비포에서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며 나아졌다라는 등 주관적인 견해로 어디가 더 낫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공공성 유지. 상업적 이익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을 지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더 낫다라는 등 한 업체가 방문을 유도하거나 진료를 보게 하게 하는 것. 그런 행동들이 매출을 올리려는 행위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로는 매체 심의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들 진행하는 네이버 매체 심의의 가이드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기관 사이트는 제목의 의료기관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이트명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병원명이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의사 또는 치과, 한의와 같은 각각에 해당되는 협회에서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소재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는 병원의 사이트는 광고의 제목 또는 설명에 전문병원 문구를 수식어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더라도 지정받은 질환이나 진료 과목은 수식어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과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승인받은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승인받은 심의필 번호를 광고 소재에 표기해야 합니다. 파워링크의 경우 심의필 번호 기재란 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안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환자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로 알선이나 유인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진료 방법을 비방하는 내용은 안 됩니다. 또는 수술 장면이나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노출이 되어 불쾌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 또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내용 또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로 네이버에서 반려시킨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는 소재 노출 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매체 심의입니다. 메타는 이미지를 노출하여 진행하는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이미지 내의 심의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된 컨텐츠로는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술 받으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하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앞서 말한 100% 치료 보장과 같은 과한 표현도 금지가 되고 있고 이미지로 전후 사진을 보여주는 이미지 또한 금지됩니다. 허용된 컨텐츠로는 병원의 위치, 전문 분야, 의료진 소개와 객관적인 의학 정보나 건강 관련 팁은 가능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예로 들 수 있죠.
메타의 경우는 심의 자체에 대한 규제가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를 신고하는 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된 소재로 광고를 운영하는 걸 추천드리고, 메타의 규정 중 한 가지로 언급드릴 부분은 노출 지면별로 심의 소재를 전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 노출시키고 싶은 지면에 전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매체의 광고는 가이드에 맞게 소재를 제작하고 협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심의필 번호를 활용하여 매체에 다시 심의를 넣고 승인이 나면 광고 지면에 노출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매체와 의료 광고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너무나도 많은 규정과 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와 같은 가이드와 규제를 지금까지 진행해온 많은 레퍼런스를 종합하여 시트로 정리를 해놓으며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소재를 기획하고 협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매체 심의에 대한 수립된 가이드를 보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와 협회 가이드를 통해 소재를 기획하고 매체에 심의를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협회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필 번호가 없을 거고, 공란으로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반려가 나고 반려 사유를 파악합니다. 이후 사유에 맞게 수정한 후에 협회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협회 심의는 승인이 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3일, 최근에는 길면 2주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인이 날 확률을 더 높이는 방안입니다. 또한 승인이 난 심의로 광고를 진행한 후 광고에 대한 전환 성과를 홈페이지 내 스크립트 삽입으로 전환을 측정할 수 있게 대시보드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개선 방안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심한 규제가 있고 어려운 광고 심의인 의료 광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심의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통해 승인 확률을 올리고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저 퍼포먼스 마케팅 3팀 김상수 마케터에게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